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유산입니다. 삼김시대의 한 축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었지요. 공과 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디어 다시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었다죠. 김영삼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이었지요. 대도무문, 큰 길에는 막힘이 없다, 그런 뜻인데 그의 행동 때문에 다른 의미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큰 도둑놈에게는 문이 필요 없다. 아무튼 오늘은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점은 무엇이고 해악을 끼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보수 우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장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라 자부하며 문민정부라 칭했습니다. 후에 문맹정부가 되어버리기는 했으나 시작 초기에는 기대가 아주 컸었던 정부였습니다. 하나의 척결을 그의 업적 중에 하나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척결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회 해체 후 애국심보다는 당파적 성향에 따른 비공식 조직들이 생겨났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그저 자기 패거리들 꽃보직 자리 지키는 군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국심으로 뭉친 군대 내 조직이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망국적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그에 따른 금융제도의 선진화는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설익은 금융실명제도가 외환위기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3당 합당을 통하여 거대 정당이 된 보수우파 정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출로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잠시나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권 후 보수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투쟁하던 시절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파리들의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시행한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역사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과거 불법적 반정부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킬 길을 터준 인물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소급 입법으로 5.18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18 광주 폭동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만들어버렸고 헌법재판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엉터리 판결을 내려서 5.18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한 첫 사례이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현 문재인 정부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뒤집고 법원 판결을 뒤집는 선례를 남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임기 말에 IMF의 관리를 받게 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했고 게다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당 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대선에서 떨어뜨리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김영삼 후보는 1000만 표에 조금 못 미치는 득표수로 득표율 42%로 김대중 후보의 800만 표 34%를 200만 표 정도의 차이로 누르고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총 투표수는 2400만 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영삼 후보가 득표한 1000만 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1000만 표는 보수우파 정당에서 낸 후보가 누구이든 간에 묻지마 표를 던지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당시에 백기환 후보가 민자당 후보로 나왔더라도 1000만 표를 받고 당선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전 있었던 1988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노태우 800만 표, 김영삼 600만 표, 김종필 200만 표, 총
1600만 표 72%의 득표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김영삼 후보 대통령 당선 시 득표는 1000만 표로 1988년에 노태우, 김종필 후보가 받았던 그 1000만 표였고, 김영삼 후보가 받았었던 600만 표는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자한당에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는 사이비 민주파리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이 자한당만 차지하고 있으면 묻지마 투표하는 보수 우파들의 표는 자기들 것이라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무조건 어느 놈이 나오던 보수 우파 정당을 찍는다는 보수 우파들이 간절한 애국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수 우파가 아닌 정치가들이 가득 차 있는 무늬만 보수 우파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종북 좌빨당에 한 표를 던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부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늬만 보수 우파 자한당이 그래도 종북 좌파당보다는 나으니 자신의 한 표를 보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번 총선 때 여행이나 떠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의 탄생을 꿈꾸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금은 부족하고 못 믿어도 대한애국당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이 다음번 총선에서 5% 혹은 그 이상의 득표를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자한당의 보수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이 이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자한당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좌편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영삼 대통령의 유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